특히 과거 5.1 쇼크를 겪고도 여전히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수급처를 다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체계를 과감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전환해야 되겠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IT 강국 도약의 계기로 삼았던 것처럼 이번 중동발 위기를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께서 발제해 주십시오. 네,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에 대해서 기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 배경입니다. 대통령님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중동 전쟁으로 이참에 에너지 안보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할 수 쪽으로 가보자라고 말씀 주시고 국민적 공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1차 에너지 중에 80%가 화석연료고요. 그 화석연료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 비용만 24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의 그 내용을 보시면 석유, 가스, 석탄, 우라늄 순으로 수입액이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 최근에 AI나 반도체나 데이터 센터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 전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산업 구조를 전기 기반으로 바꿔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국가들을 최근에 전기 국가라는 개념을 씁니다. 석유 국가에 이제 상관되는 개념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에 AI 국가 미래 시대의 경쟁력은 반도체 칩과 전력 생산 능력이 좌우한다.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력 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 구조와 수송, 건물의 모든 것들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전기화로 바꾸는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3대 목표와 10대 과제를 세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기 미안한데 잊어버리기 전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재생에너지는 어쨌든 생산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밤에는 태양광은 아예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밤에 또는 주중 주말 이 가격 차가 크잖아요. 네. 생산 원가가. 근데 지금 우리는 공급가가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네. 근데 이거를 낮에 충전, 예를 들면 전기가 좀 재생에너지가 남는 시간에 또는 남는 지역에서 남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럴 때는 좀 더 싸게 해주고 좀 부족한 시간 이럴 때는 좀 비싸게 하고 이거는 언제쯤 시행합니까? 그것을 이제 올해에 제주도에서부터 시범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는 발전단에는 가격 입찰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건 이제 수요단에서 이제 낮 시간에는 전기요금을 싸게 해서 그때 뭐 전기차 충전이나 낮에 충전하게 해야죠. 예, ESS 충전하거나 히트펌프를 충전하게 해주고 그걸 다시 밤에 내뿜을 수 있도록 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도 소위 아침부터 밤까지를 전기를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는데요. 그 굉장히 이 전력 시스템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이 동반되고 그걸 사실은 사람이 안 하고 AI가 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시행하기는 어려워서 올해 제주도에서 그걸 시범으로 실시해서 그 성과를 이제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습니다. 미국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그 에너지 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제주도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섬나라니까 더 빨리 더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제가 많습니다만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9%대인데요.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달성하려고 합니다. 핵심이 재생에너지인데 현재 누적으로 37기가 수준입니다. 이거를 100기가까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30년까지 100기가였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그 달성 목표를 단축해 보려고 합니다. 핵심이 태양광인데 56기가를 늘려야 됩니다. 햇빛 소득망을 공장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그리고 공공기관 아리백 등을 통해서 하면 태양광이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전력망만 충분히 붙여주면 56기가를 추가로 달성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공장 지붕형도 그동안은 의무화가 되어 있지는 않았는데요. 해외에서 그런 사례들도 꽤 있고 해서 국토부 산업부랑 협의해서 산업단지 지붕도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풍력은 대략 7기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풍법이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은 대략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거를 6년 정도로 단축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면 그 혜택은 다음 정부가 보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5년까지 대략 한 37기가 정도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풍력 발전 사고가 좀 났었습니다.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발전기 안전 점검 체계도 전면적으로 쇄신해서 풍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함을 없앨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발전도 중요한데요. 소위 이제 돼지똥은 바이오 가스 발전화 해야 하고요. 소똥, 우분은 바이오 매스화 해서 이게 가만 냅두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비가 오면 수질 오염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도 잡고 민원도 해소하면서 에너지화하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환화하고요. 원전하고 섞어서 일종의 탈탄소 에너지 믹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2030년이면 소위 그 무탄소 발전 비중이 전체의 50%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60개의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2040년까지 폐지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로드맵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탄 발전소가 주로 몰려 있는 지역이 태안, 당진, 하동, 보령과 같은 것인데요. 이 지역은 폐지 지역에 대한 특별법도 만들고 대체 산업도 집중 육성 하고요. 또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30년까지는 19개가 폐지될 예정이고요. 2040년까지 20개가 폐지되는데 여전히 21개가 설계 수명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석탄 발전소도 이 안보 전원으로 활용한다든지 해서 전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탄 발전 위주의 발전 공기업이 5사가 있는데요. 올해 중에 통폐합 계획을 세우고 이 발전 공기업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인데요. 현재 최종 소비의 48%가 열로 소비됩니다만 지난 정부까지 이 열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오지를 못했습니다. 이 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결이나 수열 히트펌프와 같은 것을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지역난방공사의 주요 여론이 LNG입니다. 이것도 재생에너지 열로 단계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히트펌프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면 재생에너지와 ESS와 전기차를 이렇게 믹스하면 일종의 가정 단위도 에너지 제로 주택을 만들고요. 산업 단지도 에너지 제로 아리백 산단을 만드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로 제조 녹색 제조 글로벌 3강 도약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AI 분야 글로벌 3강은 상당하게 대중화되어 있는데요. 이 녹색 산업 분야도 미국과 중국과 함께 대한민국이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거를 위해서 녹색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되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 배터리, 전력 인프라, 수소와 같은 녹색 산업에 저희가 제조업 기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아래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전 기술 지주회사 설립과 같은 방법 등을 통해서요. 에너지 벤처 창업도 활성화하고 유니콘 기업을 키울 수 있는 지역의 에너지 특별시를 조성하는 일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석연료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철강하고 석유화학 분야입니다. 이 분야도 수소화는 제철과 같은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0만 톤 규모의 수소환원 제철 실증 설비를 착공해서 28년에 완공하고 운영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이 분야에 성공하면 그린 철강 분야도 대한민국이 가장 앞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석유화학이 요즘 어렵긴 합니다만 전기 NCC를 도입하거나 공정 효율을 높여서 석유화학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되 불가피하게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것은 CCUS 방식으로 배출되는 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산업에서 탄소를 줄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 분야는 수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린 수소나 핑크 수소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서 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야의 전기화 굉장히 야심찬 목표인데요. 전기 수소차를 2030년까지 신차 기준은 40%로 높이겠다고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경찰차나 LNG 택시나 렌터카나 법인차 이런 것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 2030년 신차 목표 40%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 말씀 주신 지역 재생에너지 비중 등을 고려한 구매 보조금을 지방 우대하는 것도 추진하면 지역의 재생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전기차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뿐 아니라 건설기계나 농기계, 선박, 이륜차 이런 분야도 AI와 전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이 분야에 대한민국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금융위가 보고할 예정이어서 녹색금융과 재정지원 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기후대응기금 재원을 확대하는 일, 또 농어촌 지역의 화석연료 보조금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점차 전환하는 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난방유나 면세유로 난방하는 농어촌이 꽤 많은데 이것을 히트펌프 방식으로 보급을 집중 지원하면 그런 분야도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것도 주요한 국가적 목표입니다.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송전망에 붙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배전단의 4분의 3이 배전단에 직접 달라붙기 때문에 전력망도 이제는 일방향 체계에서 양방향 분산형 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ESS나 양수를 대폭 보완해야 되고요. 그동안 우리가 전력 관리를 주로 피크 관리 중심으로 해왔는데요. 이걸 유연성 관리로 전환하는 게 12차 정기본의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의 분산형 전력망을 강화하되 불가피하게 여전히 수도권과 전력이 많은 지방 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서해안의 해저 송전망 같은 것을 해결하고 또 유연 접속 방식으로 하면 기존 송전망을 추가로 만들지 않더라도 전력망의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분야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 단위로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분산 특구도 최근에 7개를 정했는데요. 여기서 실증 사례를 확산해 나가면 마을 단위의 에너지 자립 모델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가파도와 같은 개통 독립섬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울릉도, 백령도 이런 개통이 독립되어 있는 섬이 87개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디젤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 중립섬으로 바꾸는 일을 해나가고요. 이런 제주도와 전남의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도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금 체계나 시장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 비용이나 자립도 국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 요금 제도를 올해 중에 도입을 하고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시장과 입찰 시장을 개편하고 시간대별 요금 제도 도입을 해서 실제로 낮 시간에는 전기요금이 싸고 밤 시간에 피크 시간대 전기요금이 비싸져서 낮 시간에 다양한 이 제도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좋긴 한데 여전히 값이 비싸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 REC와 RPS 제도 때문인데요. 올해 중으로 이걸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을 하면 재생에너지 값도 석탄이나 LNG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에너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략 추계해 봤습니다만 햇빛과 바람 소득으로 약 800만 명 그리고 개통 소득으로 약 180만 명 정도 해서
대략 한 1,000만 명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이 과정에서 햇빛 소득이나 바람 소득이나 개통 소득을 통해서 에너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한전의 고압 송전망 건설과 그 고압 송전망 주변의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저항이 심한데요. 그분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투자자로 참여해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전환하면 개통 소득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 정부가 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요. 지방 정부의 권한도 좀 늘려주고요. 지방 단위로 에너지 공기업이 있는 데가 있는데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비율 상한이 있어가지고 재생에너지 분야는 좀 예외적으로 부채 비율을 좀 올려줘서 지방 공기업이 주민들하고 함께 태양이나 햇볕에 적극적으로 투자 출자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좋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이런 이 10대 과제들 수행해 나가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9%에서 20% 이상까지 올릴 수 있다고 보고요. 1차 에너지 중에 화석연료 비중을 대폭 축소해 나가고요. 전기화 비중도 30% 이상으로 높여서 현재 전기 국가에서 가장 앞서 있는 데가 현재는 중국인데 그 못지않게 대한민국이 전기화 비율을 높이는 전기 국가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4월 달에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과 열에너지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요. 6월 달에는 녹색 대전환 소위 KGX 전략도 추가로 발표합니다. 하반기에는 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석탄발전 전체 전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그 다음 페이지에 그 관련 부처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를 열거를 해뒀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국무회의 이후에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에너지 대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너지부, 기후에너지부의 계획이나 방향은 이미 다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구체적 계획도 별 무리가 없는데 문제는 실행을 언제 하냐, 얼마나 빨리, 얼마나 강력하게 하느냐, 그게 문제 아니에요? 대통령님이 힘을 실어주고 계셔서 열심히 내가 하고 있는데 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망 건설, 그러니까 소위 지능형 전력망 건설 계획은 있어요? 네, 그 관련한 전문가 집단하고 포럼도 만들어서 현재는 이제 대형 발전소에서 일방적으로 송전 배전하는 방식인데 이걸 소위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문가, 기업, 정부가 다 참여해서 그걸 신속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포럼이 운영되고 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제도 설계를 이제 실제로 깔고 실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산형 전력망을 대대적으로 깔아서 네.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태양광 발전해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게 하면 내가 보기에는 저기 지방으로 지금 빈 농촌으로 어촌으로 귀농 기여하는 사람들이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농사 짓는 것보다 몇 배 남는다면서요? 네. 그 지금 저도 지금 어제 그저께 안동 갔다가 보니까 다 묵어 있더라고 밭이. 네. 산에 묵은 밭이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데 사실은 농사 짓는 것보다 태양광 농사 짓게만 해주면 그 엄청난 소득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데 핵심 수단이 ESS를 포함해서 붙여주는 게 필요한데요. 그동안은 ESS 투자가 비교적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폭 늘리면서 발전의 효율을 높이면 지금 개통이 막혀 있는 호남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ESS와 분산형 전력망의 특징을 같이 결합하면 충분히 이 지산지소형 전력망 체계와 주민 소득을 함께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저기 전기를 사용하는 온갖 영역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네. 자동차도 전기차로 빨리 바꿔서 그 낮에 다 충전하고 낮에는 충전하면 엄청 싸더라. 네. 그 낮에 충전해 놓고 낮에 햇빛 쨍쨍할 때 그죠?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난방이나 이런 것도 낮에 다 미리 다 해놓고 추결하면 됩니다. 추결해 놓고. 네. ESS로 저장. 네, 이게 빈말이 아니라
사실 내가 제주도 가서 좀 깝깝했는데 네. 제주도는 지금 저 풍력 발전이 남아가지고 낮에 강제로 지금 풍력 발전기들 세우고 있잖아요. 그 지금 그렇게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넘었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테일을 계속 하니까 최근에는 입찰 시장을 도입해 가지고 아예 이제 입구에서 그것을 제한하는 제도를 했는데요. 원천적으로 보면 그것을 발전을 뭐 계속 늘리고 발전을 하고 저 자동차 해줘야 제주도 안에는 저기 청정 지역이기도 하니까 네. 사실은 정책적으로라도 그 화석연료 못 쓰게 네. 하고 보조금 많이 줘가지고 신차 구입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전기차 쓸 수 있게 인프라 구축해주고 가격 싸게 해주고 그 뭐 제주도차가 밖으로 나올 일도 없으니까 네. 그거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금으로 속도를 빨리 내면은 상당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임기 중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한 100%는 아니더라도 제주도 우리 타운홀 미팅 때 네. 황교모 장관님 35년까지 신차 구매를 뭐 100% 한다 해서 무슨 10년씩이나 걸리냐 그게. 땡기겠습니다. 진짜로. 저 기획예산처 장관한테 좀 도와주라고. 기획선체장은 돈 문제예요. 돈 문제도 돈 문제인데 네. 정책의 의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거를 이게 참 너무 큰 문제라서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는데 어쨌든 모범적 사례도 만들어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잖아요. 특히 이 분산형 전력망도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에 지능형으로 만들어서 사실 통제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AI와 소위 VPP 예. 가상발전 가상발전소. 개념으로 하면 충분히 그 가능합니다. 투자도 지금 그것도 사실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무슨 심사 규제 기간 너무 오래 걸려요. 사업하다 망하면 그 투자자들이나 기업들이 망하는 거지 나라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너무 막 열심히 보고 과보고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분산형 특구 제도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실험하기 어려운 것은 그 분산 특구 내에서 해당 기업이 실험하거나 실증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본격화되면 그 안에서 제주도나 뭐 그러니까 그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역량이 다 있는데도 정부가 너무 과보해가지고 절차 거치고 혹시라도 위험하지 않을까 안전하게 하자고 그냥 1년씩 3년씩 심사하고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중국이 신속하게 성공한 이유가 또 있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력의 특성상 한 번이라도 소위 정전 블랙아웃이 오면 또 국민들의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조금 보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주도는 좀 그리드가 독립되어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좀 혁신적인 실험을 좀 빨리 성공하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막 10년 후, 15년 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돈 좀 들고 하더라도 임기 중에 최대한 빨리 뭐 임기는 별로 안 중요해요. 네.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서 저는 정말 낮에 풍력 발전기 세우고 저 비싼 전기 비싼 화석연료 휘발유 쓰고 그런 건 이해가 안 돼요. 제주도 그 좁은 동네에 기껏해야 차 한 바퀴 풀로 돌아봐야 1시간 반 이상 안 걸리잖아요. 그 충전기도 몇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전체 전력이 1기가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풍력 발전기 세우고 화석연료 사다가 막 오염 걱정해가면서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 좁은 동네에. 올해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많아질 수 과감하게 해요.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모범을 보여줘야 지금 이제 2번 타자가 지금 전남 지역 아닙니까? 네. 쉽게 말하면 그 서남 해안 거기 재생에너지 얼마나 많아요. 네. 거기는 예를 들면 주민소득 확대 방안도 나름 좀 선도적인 모형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하면 지역 발전이나 뭐 예를 들면 인구 소멸 문제나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국가적인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기 영남 지방도 사실은 비슷하죠. 그쪽에 남해안 지역도 사실은 재생에너지 사실 보고인데 그런데 특히 전남 서남 해안은 발전을 2030년 6월까지 묶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추가 허가를. 네, 그건 이제 다 풀어서 풀었어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 심사 건설 너무 오래 걸려요. 뭐 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이거 하고 하지 말고 어차피 가야 될 길이니까 네. 동시 진행해요. 동시.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로. 이 절차 끝난 다음에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해야 될 거고 결론 뻔한 거는 그냥 이 절차 끝난 걸 전제로 그냥 동시에 진행하라고. 네. 그래야 속도를 좀 내죠. 어쨌든 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뭐 좀 빨리 해가지고 뭐 임기 안에 그 임기 안에 신경 쓸 거 없어요. 뭐 그런 거 신경 씁니까? 그리고 그 히트펌프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궁금해서 그런데요. 외부에 있는 열을 모아서 압축해가지고 실내에다가 난방하는 건 내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바깥보다 더 차게 만드는 것도 히트펌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에어컨이 공기열 히트펌프라고. 안에 걸 뽑아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에어컨이 냉난방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공기열 히트펌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대한민국은 다만 이제 소위 바닥 난방도 해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 에어컨에 추결조를 하나 추가로 붙인다. 이렇게 보시면 그게 공기열 히트펌프입니다. 지열, 그러니까 공기 중의 것을 또는 수열은 이제 그것도 뭐 예, 또 이용하는 건 물속에 이해가 있는- 된. 예. 지금 예를 들면 농촌 지역에서 예를 들면 스마트팜 같은 거 할 때 그렇습니다. 따뜻하게 하는 거는 조금 쉽게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더운 여름날 내부를 좀 기온을 떨어뜨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에어컨 논리로 하면 지금 기존의 방식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코엑스가 수열 히트펌프를 대규모로 달았습니다. 그 정부가 70억을 지원하고 코엑스에서 70억을 자체로 투자해서 5대5로 했는데요. 1년에 11억을 절감할 수 있어서 코엑스 입장에서는 7년이면 본전을 뽑는 수열 히트펌프를 그 뭐 달았습니다. 물이 예를 들면 저수지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광역 상수도관이 그 상수도관을 이용해서 봉은사 옆으로 지나가는데요. 거기서 따가지고 했고요. 최근에 현대사옥 본사도 수열 히트펌프를 하겠다고 하고요. 그 잠실 종합 경기장도 수열을 도입하겠다고 해서 수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역 상수도관이나 지방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자리면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규모로 하는 걸 테고 예를 들면 시골에 조그마한 비닐하우스 뭐 이런 데는 그런 공기열이 훨씬 낫습니다. 지열 활용 방안은 없고요. 지열도 좋긴 한데요. 지열은 이제 상대적으로 고장 나는 확률이 조금은 있고요. 하여튼 뭐 기술 개발을 또- 문제는 많이 쓰다 보면 기술 혁신은 또 되겠죠. 수열, 지열, 공기열 다 활용해서 자연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는 게 하여튼 에너지 시스템 전환은 그 국가 운명이 달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나라 다 한 다음에 하면은 그때는 이미 뒤처져 가지고 그때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어쨌든 반발짝이라도 3분의 1 한 발짝이라도 또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저희가 세계 3강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기후 에너지 장관이 잠잘 생각하지 말고 하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장관님 한 말씀. 네. 그 오늘 보고하기 전에 지난주 말에 제가 사실 비슷한 말씀 드려서 이거 좀 확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없냐고 말씀 여쭈니까 오늘 보고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보고하셨는데 대통령님이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없냐고 지금 말씀하는 더 거잖아요. 빨리 가보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그럼 돈 문제냐 막 문제냐 어떤 성과적인 전략을 집중 어떤 지역에 하는 문제냐 셋 중에 하나를 판단해서 저는 조금 더 하는 방법을 지금 좀 특화 전략을 한 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더 땡기는 문제를 그냥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전략 문제를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의. 이게 지금 사실은 다른 부처에 관계된 부침 항목 이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기후환경부는 기획하고 선도할 뿐이지 모든 것을 책임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모든 다른 부처에 이 지금 써놓은 이 협조 사항들이 이행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부처들도 기후환경부만 오늘 닥달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협조 안 하는 부처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예, 속도가 느린 데는 제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예.